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소재와 부품인데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 부품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노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17곳, 인근 광주 39곳과 전북 34곳 등 호남권 내에서도 가장 적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전남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전국 최하위 수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단체 가운데 강원도 9곳 다음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권역별로도 영남권이 2,300여 곳으로 가장 많이 분포돼 있고 수도권이 1,900여 곳, 충청권이 322곳입니다. 반면 광주와 전북, 전남을 합친 호남권은 90곳으로 전국 기업의 1.9%에 불과한 상태. 전라남도가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우리 전남의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은 전국의 0.4%에 불과한 현재는 17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완제품 조립 생산 능력의 세계적 평준화와 국제 분업화 가속에 따른 소재 부품 고품질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 위기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회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소재 부품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 전략 다각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발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 인증 제도인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2019년 17개에서 2030년에는 300개까지 양성하고 38개 핵심 전략 품목 기술 개발과 기업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 대행 원스톱 지원 등 도내 소재 부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의존성을 갖다가 탈피하기 위해서 소재 부품산 육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R&D 확보를 하고 기반 구축을 통해서 우리 전남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성장화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인증하고 있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매년 20개 이상 육성하겠다라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국도비를 확보하고 연간 2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는 물론 인구 감소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희창입니다. 순천시는 자연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생태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가꿔온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순천시에서는 올해 크고 작은 문화 행사가 잇따라 펼쳐지는데요. 생태도시에서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한중일 3개국이 도시를 지정해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순천과 양저우, 기타 규슈가 오는 5월 1일 순천만 국가정원 개막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통 민속예술 한마당 행사를 비롯해 청소년 예술제와 웹툰 페스티벌 등이 펼쳐지고 음식과 스포츠 등을 주제로 한 교류 사업도 다채롭게 진행됩니다.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할 때는 좀 테마를 갖고 가자. 공통적인 테마가 뭐 있을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바로 생태였습니다. 공원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글로벌 문화도시를 가고자 하는 양조우가 선정이 됐고 일본 기타큐시도 그 세계 속의 그 녹색 환경 도시로 지금 거듭나고 있거든요. 절묘하게 생태 테마를 갖춘 새 도시가 문화교류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문화도시를 법으로 지정합니다. 올해는 순천시를 비롯해 통영시와 춘천시 등 10곳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2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올해는 20여 가지 예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순천 특성을 살린 축제를 지원하고 작은 도서관을 문화공간으로 개발합니다. 또 시민과 외지인이 함께 다양한 문화재능을 살리는 문화균형귀촌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역 특성화 사업은
순천이 순천 다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순천의 토백이들하고 또 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떻게 이 여기에 기초를 할 수 있을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순천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생태 환경을 최대한 노출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을 바탕으로 도시 이미지를 쌓아온 순천시. 올해는 생태 도시에서 세계 속의 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문화관광축제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앙부처가 지역 대표 축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축제를 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는 축제 등급을 하나로 통일하기로 하면서 전국 35개 축제를 지정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4개 축제가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영암에서 펼쳐진 왕인문화축제. 영암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된 왕인 박사의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인문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대한민국 관광축제로 선정돼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에 저희 환영 리셉션을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개막식에 어떤 외부 인사 소개를 과감히 축소하여 저희 관광객과 국민이 주인이 된 축제로 저희들이 탈바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지역축제를 대표와 최우수, 우수와 유망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등급 구분 없이 지정된 축제마다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대표 축제의 경우 최대 2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축제가 6천만 원의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받게 됩니다. 과거 지자체마다 축제 등급을 올리기 위한 경쟁 의식이 과열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됐습니다. 한 등급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에 너무 행정력 과다하고 너무 경쟁과 서열 위주 아니냐 이렇게 지자체에서 좀 의견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년 넘게 했으니까 이제 등급 줄 세우기보다는 그냥 국가도 약간 정책적으로나 제도적 지원을 하는 형태로. 전라남도에서는 왕인 문화축제와 정남진 장흥물축제, 담양 대나무축제와 보성 다양 대축제 등 4개 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됐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축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역 축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항공정비산업인 MRO가 첨단 미래산업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요. 무안군이 선도적으로 MRO 산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승호찬 기자입니다. 국내외 항공기 수요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항공운항 서비스 산업과 항공기 운항 관리를 위한 항공정비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는 항공정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무안군이 항공정비 산업인 MRO 산업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인근인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 3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 448억 원을 들여 항공 MRO와 항공물류, 부품과 기내식 등의 업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보상이 한 75% 정도 이렇게 추진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본 설계나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무안군은 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해 수차례 도전 끝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항공정비업체인 가루다 항공 계열사인 GMF, 호주의 TWA 그룹과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MRO 사업 추진을 위해 GMF와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무안 MRO 코리아도 설립했습니다. 이게 이제 항공특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한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어서 우리 무안군의 젊은이들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전라남도의 산업단지 승인과 착공입니다.
무안군은 다음 달 안으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5월 중 착공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고부가 가치와 고용 창출이 높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항공산업. 무안군의 첫걸음이 전남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을 위반한 PC방에 대해 제때 처분을 하지 않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도 검사를 뒤늦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결과 광양시의 부적정 행정이 61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을 위반한 PC방 등에 행정처분을 제때 단행하지 않아 징계 시정조치 1건이 내려졌습니다.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PC방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 적발된 사건에 대해 광양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적발된 겁니다. 문제의 PC방 측은 광양경찰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달라며 광양시에 요청했고 광양시가 이 의견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유예한 이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광양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5일 안에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적발된 업체 21곳에 대해 최대 200여일까지 현장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자재를 일부러 분할 구매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령에 따라서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한 입찰 경쟁을 통해 구입처를 선정하는데 광양시는 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동일한 물품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시켜 구입했고 이 과정에서 예산 1억 8천여만 원이 낭비된 겁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발생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사 업무 부적정 4건, 사회복지 업무 부적정 5건 등 전체 61건의 적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열흘 동안 인력 17명을 투입해 종합감사를 실시했으며 경징계 1명과 신분상 조치 50여 명, 40억 원가량의 재정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중학생들 교복비 지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 1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교복비가 지원되는데 일부 업체가 교복비를 지원되는 금액만큼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전남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학생 1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교복 구입비가 학교로 지원되며 학교는 공동 구매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복을 직접 지급합니다. 올해 교복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45억 원의 2배 이상인 98억 원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17만 원 수준이던 교복비가 갑자기 30만 원까지 오르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교복 품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반영했던 것은 우리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보편적 복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시에 교복 가격이 지금 오름으로써 이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과정을 점검하도록 교육청이 요구를 했고요. 전남교육청은 업체와 지역마다 교복비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 지역 평균 교복비는 30만 원 수준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17만 원을 유지하다 이 교복업체 본사의 지원이 끊기면서 이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했지만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을 작년 기준에 비해서 올리긴 올렸지만 그 가격이 다른 시군하고인지 형평이 맞은 거예요. 저희도 공정거래위원회에다도 이제 문의를 해보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거를 특별히 이제 그쪽 측에서도 담합이라 보기는 어렵다라고 또 답변이 왔어요. 지난해 처음 도입된 중학교 교복 무상 지원 사업도 3년 전 제작된 교복을 받은 학생이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족했던 상황. 올해 새롭게 고등학교까지 교복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2년 만에 200명대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92명으로 이 가운데 노인이 177명, 보행자 90명, 음주 23명, 기타 2명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절반 줄이기 시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는 2022년 사망자를 18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찾아가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길거리 버스킹과 기관단체장 릴레이 캠페인,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교통 단속용 CCTV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지역 제한 속도도 기존 속도 대비 20km 하향을 추진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충 사업비도 2018년 150억 원에서 지난해 302억 원, 올해 385억 원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순천시는 새 청사 건립 부지를 확정했는데요. 최근 조직 개편에서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신설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은 앞으로 행정 절차 이행과 함께 부지 보상과 설계 공모 등 업무를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조성 과정에 시민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청 신청사는 현 청사 동측 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교통과 재난, 에너지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양시는 ICT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전남 최초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도시 서비스는 쓰레기통 포인트 적립 시스템과 AR 기반 길 안내 서비스, 주차 공유 시스템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최첨단 내폭 화하차가 배치됐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와 특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내폭 화하차를 구입해 화학구조대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형 내폭 화학차는 화재 현장에서 폭발이 발생할 경우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수한 박폭 성능으로 화점에 근접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은 14억 원이며 소화용수 11,000리터, 소화약재 1,200리터를 탑재하며 분당 방수량이 10,000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민의 교통 편의를 늘리기 위해 도로 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와 지방도 등 58개 지구 248km가 대상이며 모두 1,584억 원이 소요됩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7개 지구 46km에 724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합니다. 신규 지구인 해남 북평에서 북일 간 5.9km는 3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방도 정비 사업은 51개 지구 202.5km로 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31개 지구 113.26km는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가운데 무안공항 진입도로와 해남 송지에서 고담 IC 등 2개 지구는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강진 까치내제와 무안 원동에서 청룡 2단계 사업을 포함해
신안 장산에서 자라간 연두교와 완도 당묵 우회도로 등도 착공합니다. 전라남도가 섬 방문객들이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섬 관광은 교통과 숙식 등 관광 여건에서 육지 관광과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둘레길 트레킹이나 등산, 낚시 등 제한된 활동으로 섬 여행 활성화가 어려웠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 주민이 주도해 직접 관광 상품을 만들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 섬별로 섬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의 코디네이터 교육을 수료했고 이 가운데 면접 심사를 거쳐 자격증이 부여된 섬 주민은 16명입니다. 자격증이 발급된 섬별 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활동 수당을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섬 주민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목포 사막도는 20년 가까이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올해부터 사막도에 꽃을 심어 가족 친화형 거점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꽃피는 안전한 섬, 어린이 테마파크, 공존의 숲 등 3가지 테마를 앞세워 사막도를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구상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꽃피는 체험형 테마 정원을 만들기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감귤이나 한라봉 등 수확 시기가 늦은 귤 종류의 과일을 만감류라고 하는데요. 완도 지역에서 레드향과 천혜향 등 만감류의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레드향과 부지향은 7일 첫 수확이 진행돼 설 명절에 출하 예정입니다. 완도 지역에서는 2.9헥타르의 면적에서 만감류가 시설 재배되고 있으며 올해 5.5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신안군이 공용 차량을 지역 주민들도 쓸 수 있도록 전면 공용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섬으로 이뤄진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배를 타고 항구에 닿아도 자택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 공용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용 차량은 전담부서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 전용 주차장에 세워두도록 하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무인 열쇠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순천시가 신설학교와 주거단지 조성 등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11월부터 청암대학교와 국가정원, 연양, 금단지구 주요 지점을 순환하는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개교 예정인 삼산중학교를 경유하는 신대지구 노선을 신설해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7월부터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역, 아랫장을 연결하는 노선을 만들어 관광객 편의를 돕고 조례동과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법원지역 순환 노선도 신설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전남은 생활 현장에서 도민과 소통하고 대내외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설주한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은 생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얼마 전에 2020년도 신년사를 통해서 김영록 도지사가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도민과의 대화를 위해서 민박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죠. 2020년도 첫 이제 현장 소통의 현장으로서 담양군에 있는 딸기 농장을 방문해서 그 농민들의 그 고충과 어떤 그런 딸기 농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청취하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얼마 전에 첫 현장 소통 그 행정을 했었는데요. 전남도에서는 이것과 이제 또 별도로 우리가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공약 또는 매니페스토라는 그 섹션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도민 소통 코너가 따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도민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참여 등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한 전남도에서는 민선 7기 이제 출범 이후에 어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해서 마을 기업 운영자라든지 그다음에 귀농, 귀촌 인들을 상대로 해서 마을 발전과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어떤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이제 생긴 건데 이제 그 소통인 전남이라는 홈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제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며 정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인데 이것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는 하나의 그 플랫폼을 하나 만든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도민이 제안한 후에 30일 동안 공감 100명을 얻게 되면 그 토론 단계를 거치고 또 그 다음에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청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30일 동안 500인 이상의 어떤 그 청원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전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남이 많은 소통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도민과의 그 민박대화 그리고 이제 청년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농업인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 등도 많이 펼쳤고요. 그리고 도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요즘에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전남의 일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도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과 경북 상생 교류 협력 협약도 이제 맺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결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민권익위에서 이제 전남의 청렴도 평가가 이런 소통 노력이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전남이 청렴도가 4등급이었는데 2단계에 올라서 2등급이 됐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매달 조사하고 있는데 주민 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11월 달에 약 65% 정도 주민이 만족한다 그런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개월 연속이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올해 시행될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소통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그대로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민박 간담회 월 1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개 시군을 이제 순회하면서 도민과의 대화도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참여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혁신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 사업이 실시되는 게 있는데 2020년 전국 실패 박람회라는 것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실패를 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실패를 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극복을 했는가 이 부분을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행정기관들이 또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들께 또 그런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민 생활과 좀 밀접한 그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좀 논의를 하는 도지사와 그 시장 군수가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도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의 패러다임이 소통이듯이
정치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부분도 전라남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지사만 좀 두드러진 게 아니라 행정도 맞춰서 도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은 도민들이 훨씬 더 만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전남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전남에서 인재는 단순히 학생, 전에는 인재라는 게 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의미했거든요. 인재에 대한 투자는. 근데 인재의 개념에 들어가는 그 어떤 대상을 이제 좀 더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학생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안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떤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남에서 한번 만들어 줘 보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프로젝트거든요. 실제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꿈을 키우는 미래 인재 육성 사업,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나 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 육성 아카데미, 그리고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이스터 현장 연수 등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전남을 알리고 또 전남을 어떤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어떤 단순히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문화, 예술, 스포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남이 다양한 좀 분야를 넓혀가지고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이러한 미래 지역 인재 육성 프로젝트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일단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후학들을 또 그 후배들을 또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다음 세대는 이제 4차 융복합 시대지 않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뭐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키우자는 것은 아닙니다. 전남도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문화, 예술, 또 뭐 경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두드러질 수 있는 인재들, 전남 출신의 인재들이 두드러질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보자. 또 그 인재들이 다시 뭐 전남도로 돌아오든 아니면 세계 전국 어디에 있든 세계 어디에 있든 전남도를 위해서 노력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인재상을 뭐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으뜸 인재로서 전남도에 기여할 수 있는 꾸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워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인재를 발굴하고 또 키워가는 것이 전남도의 향후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또 미래에 또 창출될 수 있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말로 이제 전남에 꼭 필요한 뭐 정책이라고 보면 정책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번에는 또 열린도정 실현 정책 가운데 대내외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도 실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있고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에서 자기 지역만 잘해가지고 되면 좋지만은 또 그러게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는 공동으로 다른 지자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해보자라는 그런 몇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북도하고는 인구 문제 관련해서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경상북도만으로는 또 안 돼요.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먼저 시작하고 다른 지자체하고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 우리 지금 나주에 혁신도시가 들어서 있죠. 이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다시 한번 진행해보자. 현재는
혁신도시의 효과가 이제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고 다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전남하고 연관성 있는 23개 공공기관을 한번 유치를 해보자. 이 공공기관은 에너지, 농수산,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전남에 유치를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인구의 유출을 막고 다시 한번 200만이 회복되는 그런 전남의 전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다른 시도와 함께 대내외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내외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방안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어떤 소통과 상생이라는 것은 전남도 내에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전남도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다른 시도,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전남도와 같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은 목적을 위해서 협동을 하고 또 상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지방 국토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지금 공공기관 지금 지방 이전 지금 시즌 2가 작년 2019년도 10월 정도에 뭐 그 전년도부터 계속 그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은 작년 가을 정도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광주와 전남이 어떤 공동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 지금 광주와 또 전남이 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가지고 또 서로 또 자기 어떤 지자체의 이득만을 위해서 유치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서로 이제 각자의 특색에 맞게끔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공공기관 시즌 그 이전 두 번째에서는 지금 뭐 그 과거의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좀 그렇게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수의 공공기관들을 유치를 해서 전남도가 발전할 수 있고 또 그다음 광주가 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내어줄 건 내어주고 서로 취할 건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광주와의 또 여러 가지 상생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지금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지금 경북과 지금 이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뭐 오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 비단 전남도와 경북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뉴스를 보더라도 부산시 같은 경우만 해도 과거 400만 인구에서 지금 300만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마저도 지금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멸 1등급 지역이 지금 전남에도 꽤 많지 않습니까? 뭐 경북도 지금 강원도 쪽 인근한 산간 도시에서는 상당히 그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뭐 이런 농촌이 끼어 있는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수도권 외에 어떤 경남이라든지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에 또 충청도까지 포함을 해서 수도권 외에 다른 지자체들과도 어떤 협동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또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인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열린 도정 실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지자체에서 뭐 SNS를 통해서 뭐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뭐 현재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홍보가 단순히 시의 치적을 어떤 시라든지 도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치적만을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라든지 도민들의 어떤 진짜 그 현장에서의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
불편함이 있는 도민이라든지 시민들이 그 불편함이 빨리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그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소통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도나 시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열린 도정 실현과 관련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야 되는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린 도정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소통을 통해서 그 어떤 의견 그리고 제안들을 모아서 이것을 도정에 반영을 잘 시켜보자는 데 있거든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2020년은 전남이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전남은 도민 제일주의 도정을 이제 실현함으로 해서 지역 발전의 힘을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이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도민과의 대화, 민박 간담회,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 목소리를 그리고 도정에 또 반영을 했습니다.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간 이제 2등급을 받았고요. 주민생활 만족도는 7개월 연속 1위. 그리고 내년도 올해죠. 2020년 국고 예산이 7조 원, 그리고 전체 예산은 8조 원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또 바탕으로 해서 전남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관광 인프라를 또 확충하고 그리고 농업의 경쟁력을 또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맞춤형 복지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린 행정, 열린 도정으로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우리 전남의 2020년의 어떤 목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2020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 과제 유치에 우리 도정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서 우리 어떤 낙후된 의료 기반을 좀 더 확충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펼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수를 중심으로 한 2022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유치를 우리가 굉장히 유치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전남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네, 이야기 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남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그 복지 사각지대라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뭐 생계가 곤란해서 뭐 일가족들이 동반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어떤 생계 뭐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인천에 뭐 장발장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었죠. 뭐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여 가지고 기초 생계비가 지원은 되지만은 그 지원액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어떤 또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또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전남도에도 그런 전남도민 중에서도 보면 그런 복지 사각지대나 그다음에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남 도민으로서 필요한 또 현실적인 정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2020년에는 열린 도정이 실현돼서 보다 혁신적이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올해 전남이 소통과 상생 중심의 열린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투명한 도정 실현으로 도민과 전남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환경에서 잘하고 또 뻘 지면이 좋아가지고 플랑크톤이 너무 많아고 그렇기 때문에 단맛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꿀이 간자가 어디 꿀보다 더 간자가 달고 톡톡한 향도 더 진하고 진짜로 좋습니다. 우리 고객. 야나 고물 삶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